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3일 부경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도 업로드는 다 됐습니다. 약간 제가 항상 좀 빨리 업로드를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지난주는 4일 경마 시행에 도저히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존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늦게 업로드가 됐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부터는 뭐 정상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바로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고 빠르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단 한 분이라도 정말 한 분이라도 제대로 적중을 하는데, 자, 저는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촬영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경마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엄청나게 혼전이고,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5개의 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7, 8, 9경주가 오늘 강공략이고 A급 2번의 메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배당이 나올 뿐이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한번 자신있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2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리는 마필 2경주 첫 번째 A급 강공략이고요. 그리고 5경주, 7경주, 후반에 8경주, 9경주 다 A급인데 오늘 메인은 9경주고요. 오늘 7경주를 기점으로 후반부에는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강공략 경주를 진행합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입니다. 자, 자꾸 여러분들 일단은 주요 유저분들께서 시간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임팩트 있게 좀 팩트 있는 부분만 또는 요점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화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루키 2 경주.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어차피 6등급 2세 마필 앞말간의 경쟁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에 따라 눈높이를 좀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자, 특히 이게 전반적으로 추입성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설명 들어본다면, 일단은 6번 브라운 패컨 직전에 종반에 여러개 상당히 좋았고요. 7번 논리 데뷔전 임하는 신예 마필인데 기본기 상당히 좋습니다. 7번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8번 그마리 조스, 그마리 조이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2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기본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을 했던 마필입니다. 소위 이제 주행사 때 걸음이 되겠죠. 주행사 때 걸음만 딱 지켜보고 이 마필의 잠재력은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그마리 조이스. 그런데 직전에는 좀 부진했었죠. 일단 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희망 캔디의 종반의 추임력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여기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홀리 윙즈라는 마필. 간단하게 홀리 윙즈라는 마필은 상당히 빠릅니다. 스타트가 엄청나게 빠르고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의 선행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마필. 반면에 뒷심은 조금의 약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이거 도저히 못 버틸 수준의 뒷심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번 마필이 빠르고요. 단 하나 제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좀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면, 글쎄요, 이번 주에 최시대 교수가 기승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33조 마방에 최시대 교수가 한 마리도 기승하진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은 좀 살펴보고 보면 되겠고, 특히 유광희 기수가 33조 마방에 그동안에 29번에 기승을 해서 단 한 번의 입상경험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걸리는데, 뭐 이런 부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필의 능력, 전개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홀링즈 이런 변수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선에 이제 추입형 마필들 6번 마필, 7번 마필, 8번 마필, 10번 마필 언급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잠재력은 8번 마필이 가장 앞서 있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걸음 자체는 이 희망 캔디
그만큼 이마필이 직전의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추임력이었는데, 근데 보시면은 희망캔디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출발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SNF 타임이 13초 7이었죠. 단지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출발과 스피드는 좋지만은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했던 마필이었는데 다르네요. 데뷔전 때 따라갔는데 종말의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위력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에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마필 희망캔디.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물론 저는 이 강공략이라고 하죠. A급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4개 경주가 됐건 5개 경주가 됐건 6개 경주가 됐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이제 총 9개 경주 중에 6개 그리고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여러 개 말씀드렸죠. 노림 수 있는 마필이 나온다는 점. 근데 앞선에 1, 2경주가 자신이 있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여기서 이제 이게 틀려버리면 이 데미지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후반에 노려야 되는 배당 경주 7, 8, 9경주를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까봐 제가 1위 경주는 강공력을 언급을 안 드렸지만 일단은 10번 마필의 인기순위라든가 이 편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찬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0번 마필을 놓고 갑니다. 필 여러분들 주목할 마필은 10번이고요. 2번 마필 필이 안고 갑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2번 마필. 그리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은 8번, 7번, 6번인데 아무래도 이제 8번과 6번 마필의 기대치를 좀 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 부동의 축입니다. 10번을 믿고요. 그리고 선행 버티기 가능한 마필 2번입니다. 그리고 8번, 6번, 그 다음에 가능하면 7번 마필까지. 자, 우선순위 이렇게 3개의 마필 봅니다. 10번 축에 2번, 8번, 6번, 그리고 7번. 말씀드렸죠. 강하게 저는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레이스고, 일단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소위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이 편성이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거의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가 거의 없습니다.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 간의 경쟁이 있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경주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적표만 놓고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리는 마필 또는 최근의 복귀 자, 이런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첫 번째 강공략으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뭐 그나마 이제 이번 정문 레전드 딱 이 정도의 수준인데 나쁘진 않죠. 1200 양호한 주루에 1분 15초 때 빠른 마필 중으로 종반의 뒷심의 걸음도 좋았었고요. 직전 경주에 불량 주루를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은 기록이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초반에 좀 밀렸던 마필치고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초반에 힘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반 걸음이 조금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편수에서는 준수한 마필이 바로 2번 정문 레전드입니다. 정문 레전드. 그리고 5번 앨리스 마린 가능권이고요. 자, 공개합니다. 오픈합니다.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 차밍 베스트입니다. 차밍 베스트. 소위 말해서 이제 보여준 걸음은 많지는 않지만은 직전에 이 마필이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5주로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로서는 초반의 걸음도 나쁘지 않았었고 종반의 탄력도 상당히 끈끈하게 뒷심이 나아줬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이마필 같은 경우가. 자, 이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차밍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이마필이 참았다가 중반에 추임력으로 한 마리 기대를 한다? 이런 경주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타트도 나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직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제가 평가했을 때는 선행밖에 답이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이마필이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 의지가 없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마방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부하고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에 따른 아쉬움은 차밍 베스트는 선행을 나서야지만이 그나마 될까 말까 이 정도의 출하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있었던 게 따라가서도 종발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갖고 봤을 때 차밍베스트란 마필은 빠른 마필. 현 시점에서는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의지를 안 보일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취시대 기수의 재기승에 이편성이라면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 직전에 그 정도의 가능성 있는 뒷심을 봤다라면 이거는 제가 평가할 정도라면 마방, 마주, 기수 다 평가할 수 있겠죠. 강공입니다. 강공을 펼쳤을 때 이번에는 충분히 우승도전, 입상도전이 가능한 노림수의 마필이 바로 4번 차밍베스트입니다. 이 마필을 강력하게 놓고 들어갑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2번 정문 레전드 그리고 5번 앨리스 마린이 그나마 좀 더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외 마필들은 8번 그린 레전드 그리고 1번 돌아온 제타 이 정도의 마필들입니다. 일단 뭐 2위권에서는 제가 현재에서 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림수의 마필 맞습니다. 4번 이 마필을 믿는 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고 총 8개의 마필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인기순위 3위, 4위 정도가 현재 예측이 되고요. 그러면은 배다의 메리트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합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뭐 그 어떤 조합을 안고 가고 간에 4번 차밍베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정문 레전드 5번 앨리스 마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이경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이번 경주는 강력한 축의 2위권 접전인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약을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주를 강하게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강약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3경주는 어떻게 보면 검증된 마필들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돼서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능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장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강하게보다는 조금은 강도를 좀 낮춰서 들어갈 수 있는 제 3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상에 도움이 된다면은 2경주도 해보면 하고 4경주도 무조건 강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죠.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의미가 없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마번이 적중 여부를 떠나서 물론 적중하면 100% 좋겠지만은 그 여부를 떠나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편성이 어떻게 되고 이게 터질 경주인지 자 부연 설명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저는 이 마필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바로 5번 그레이트보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거 선행은 어떤 마필이 나설 것인가 이게 머리에 아플 정도의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 마필은 거의 없는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빠르지도 않고 그야말로 강력한 마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는 그레이트보이라는 마필이 출발이 빠르진 않은데 타임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이 그렇게 또 아주 그렇게 뭐 아주 꼴찌에서 이렇게 날라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아니죠. 이 편성에서 그렇습니다. 이 편성에서 근데 최근에 이 그레이트보이에 따른 뒷심의 완성도를 감안해 본다면 또는 최근 대비해서 높아진 훈련 강도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그레이트보이에 따른 준비 과정과 능력은 가장 저로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5번 마필 믿고요. 좀 더 이렇게 하기 보는 마필은 2개의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스트 래피드한 마필 이 모스트 래피드한 마필이 그나마 저는 선행으로 보고 있고요. 불량주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선에 1300 불량주로의 1분 22초대의 기록이라면 경쟁력이 있고요. 건조한 주로의 1분 23초 플랫입니다. 이 기록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정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자 이거는 기록적인 측면은 메리트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 게다가 선행 가능성 직전에는 출발은 좋았지만은 모주노 기수가 일찌감치 내측으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잡고 따라가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점 발휘가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종반에 걸음도 안 나오고 조금 어설펐었죠.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자 이 편성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6번 마필 그리고 2번 에이스런
딱 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도 이번 경주는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에이스로 충분히 이 마필도 중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복병원 말이 1번 콩코드 파크로 저는 봅니다. 이 콩코드 파크. 와, 직전에는 늑발 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그야말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꼴찌로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의 이마필이, 물론 이제 이마필이 빠르거나 스피드가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결국에는 뭐 최신의 교수 그냥 뭐 따라가다가 중반에 격차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는 그냥 뭐 추진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무리 없이 레이스 마무리 졌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콩코드 파크라는 마필을 왜 언급을 드렸냐면은 이 마필은 주임사 때도 그랬었고 데뷔전 때도 종만의 추입 경진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 안 뛰어봤고 뭐 경험적으로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의 거리라면은 이마필의 잠재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또는 반대로 봤을 때는 절대 뺄 수 없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 편성이라면. 그래서 1번 콩코드 파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환수가 되면 안고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3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전도가 높지만은 이 마필만큼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5번 그레이트 보이고요. 그리고 유력한 마필 6번 필이 안고 와야 됩니다. 이 모스트 레피드. 제가 이 앞선의 경주의 결과에 따라서 6번은 놓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 중에 6번, 2번이 유력하고 복병은 바로 1번 콩코드 파크입니다.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3경주 5번 축에 6번, 2번이 우선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거 조촐한 편성이죠. 10두의 마필이 나오는데 9두의 마필 나오는데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 그야말로 가장 좀 능력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경주긴 합니다. 이 경주가. 그래서 저는 간명하게 축 세워두고 2뒤의 마필만 설명을 드리고 압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2위의 마필을 현장에서 본다는 게 아니라 크게 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저배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경주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해두고요. 오늘 딱 이런 경주가 두세 개 경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경주입니다. 4경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5번 포켓 밀련입니다. 포켓 밀련. 이 마필이 직전에 준우승을 했었죠. 점차적으로 마필이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고 초반에 빠릅니다. 근데 이 포켓 밀련이 제가 단순하게 선행력만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직전에는 불량주로의 이점이 있었죠. 이 불량주로의 이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기록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전에 지원F 타임이 13초 3이었죠. 그러니까 과연 이 기록이 일반 주로로 봤을 때, 정상적인 주로로 봤을 때 보정을 했을 때는 몇 초가 됐을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직전에 불량줄에 호기록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편성에 단독선의 찬스까지 감안해 본다면 5번 마필은 믿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직전의 걸음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경주를 치를수록 마필이 빠르게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고 걸음 자체가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의 기대치를 일단은 저로서는 강력하게 인정을 하고요. 자, 5번 마필. 제가 딱 2뒤의 마필만 안고 한다 말씀드렸죠. 바로 3번 판타스틱 드림의 종반의 추임력. 6번 캡틴 찰리의 역시 종반의 추임력입니다. 자, 6번 캡틴 찰리는 직전의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걸음 매력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기의 종반의 뒷심 대결 충분히 의의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 6번입니다. 캡틴 찰리. 관건은 말이 3번이죠. 판타스틱 드림.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9월 1일날 판타스틱 드림이 보여줬던 종반의 추임의 퍼포먼스는 엄청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주가 직전에 9월 20일이었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가 좋았냐면 상대 약하고 힘도 많이 찼고 실전 정도 이제 됐고 거리도 늘면서 그동안에 좀 짧았던 거에 좀 아쉬웠던 마필. 그런데 정작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인기순위 3위의 마필이 거의 바닥을 쳐버립니다.
이마필이. 제가 볼 때는 뭐 의지가 약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거리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 경주는 어땠느냐? 9월 1일. 이때는 이마필이 추입력을 말했지만 내축 추입이었습니다. 내축 추입.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은 이세 마필이고 힘에서 이마필이 파워풀한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 추입력을 보여줬을 뿐이지 기본의 체형이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대형마 또는 건장한 그런 체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내측의 최적의 추입 때문에 거림이 나왔었고요. 굳이 직전에 페인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외곽 거리 손실이 있었다. 그거를 못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1300의 거리도 오히려 외곽을 돌다 보니까는 유리할 이유가 없었죠. 힘을 못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내축 추입력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측의 자리 선점 가능합니다. 아주 빠른 마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판타스틱 드림은 직전보다는 분명히 나온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 9월 1일 이때보다는 걸음이 더욱더 좋아질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조금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판타스틱 드리엄 마필 같은 경우가 4,500만원짜리 마필인데 무지개 렌트카 마주죠. 2018년도 마주를 등록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개의 판타스틱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은 판타스틱 시리즈 중에 그 마필이 제가 지금 마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5천만원짜리였나요? 하여튼 엄청난 고가의 기대주가 있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에 보니까 퇴사를 했네요. 그러니까는 안 좋았죠. 부상 때문에 결국에는 퇴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뭐 상금벌이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상금을 벌여야 됩니다. 판타스틱들이. 자, 그 마필도 아마 4조였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여러분은 일단 뭐 3번 마필의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마주가 어떻고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요점은 뭐냐면 5번 포켓 밀리언은 앞선에 붙으면 쉽게 무너지는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캡틴 찰리의 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마필은 3번 판타스틱 드림 이외의 마필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포켓 밀리언을 기본이 추구를 해서요. 유력한 마필은 저는 3번을 추천드립니다. 판타스틱 드립 그리고 6번 캡틴 찰리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을 기본인 추구를 해서 3번 그리고 6번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역시나 혼전이고요. 혼전이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뭐 어설프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두 번째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반부에는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인데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경주 혼전인데 두 번째 강공략으로 강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 역시 오늘 약속이란 듯이 좀 그렇네요. 앞선이 좀 많이 약합니다. 이 5경주 역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곽에 주목할 마필이 바로 11번 메이드 희망인데 자, 물론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기록도 정말 많이 보지만은 이 마필이 과연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쳤을까? 그리고 그 기록이 어땠고 이런 걸 상당히 좀 많이 봅니다. 이런 점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드 희망이 이번에 승급전이죠. 그러니까는 5등급입니다. 6등급에서 승급을 하는데 6등급 경주에 뛰었던 레이스가 그렇게 또 센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필도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메이드 희망은 딱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죠. 5월 20일 날 이마필의 주행사 때 걸음을 놓고 제가 능력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이때 상당히 이마필의 능력을 경기력 있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왔지만은 빠르게 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마필이 인기순위 9위 마필이 6등을 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왜? 이때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일단 평가입니다. 저 나름대로. 아마 나중에 이제 제가 복귀를 한 그런 내역을 함께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때 8월 11일 메이드 희망이 인기순위 8위였죠.
3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정도로 높게 평가했던 맛빛. 그런데 직전에 이 맛빛을 우승을 했는데 물론 상대는 약했었죠. 인정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건조한 줄의 1200거리에 기록이 일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9월 10일 날 이 맛빛이 작성된 기록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선의 경합이라든가 다수의 외곽 전개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딱 보실 부분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편한 선행 전개, 편한 앞선 전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우승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당시 5번 게이트였죠. 약간의 스킵을 좀 하겠고요. 앞선에 붙었습니다. 이마필이었죠. 파란색 모자.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외곽으로 이마필이 틀면서 상대 쪽 거리 손실이 좀 있었죠. 이때 이마필은 거의 수입에서 횡대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곱게 따라오다가 편하게 앞선에 붙어가지고 그냥 버티는 걸음이 아니라 횡대에서 이제 뒷심 대결을 펼치는데 이 마필의 걸음이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돋보였고요. 이 마필입니다. 5번. 여유있게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 오히려 최근 대비 이 마필의 전개는 좀 더 유리합니다. 왜? 빠른 마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외곽의 3, 4선을 돌더라도 선입권에만 붙어주면은 이거는 무조건 중반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 메이드 희망은 저는 믿고 합니다. 11번 마필. 2회 마필은 고만고만한데 9번 스카이샷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이 마필은 이거를 봐야 됩니다. 5등급의 최근에 두 번의 경주와 편성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 편성은 엄청 강했었고요. 직전에도 만만치 않았었죠. 근데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마필은 이제 12주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월 26일 날 이마필의 체중이 460kg였습니다. 정확하게 이마필의 베스트 체중은 463입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마필이 448까지 체중이 감량이 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10kg 정도만 불어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상첨화로 보여집니다. 좀 더 심으셔도 됩니다. 체중이 빠지지만 않으면 저는 이마필 인정합니다. 왜? 훈련 강도를 엄청 높였기 때문에 이거로 훈련을 소화를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스카이샷이라는 마필은 첫 번째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이고 두 번째로 말이 2번 레디꼬라는 마필. 이 레디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에는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운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 7월 29일 이 레디꼬라는 마필 여러분들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선행력까지도 지르고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자유마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가 저는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이 편성이 좀 강했었죠. 이때 7번 게이트에서 출발과 동시에 그야말로 우당탕탕하면서 소위 말해서 충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점 때문에 종반의 걸음은 엄청나게 좋았지만은 이게 페인이었다. 이번 경주 또 한 번 2번 게이트에 직전 대비 거리 부담이 줄어들었죠. 레디꼬가 능력을 발휘해서는 가장 유리할 1300의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2번 마필. 자, 그리고 2회 마필은 저는 좀 냉정하게 다 그냥 지우고 싶은데 딱 한 마리가 걸리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동남인어라는 마필. 동남인어는 지난 3월달이었죠. 이때 1300을 선입력으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남인어 추입형 마필 아닙니다. 이 마필 빠릅니다. 선입형 마필이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의 경주는 이 동남인어가 장점을 100% 발휘를 못했다. 저는 안 했다는 표현 안 씁니다. 못했다. 제가 볼 때는 그 장점이 발휘가 되면은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나머지 마필들은 거의 그래도 능력 대비 최근에 최선이었었고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동남인어만큼은 최근에 제가 볼 때는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마필만큼은 꼭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5경주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메이드 희망 승급전이 많은 저는 믿고요. 그리고 9번과 2번입니다. 11번은 기본 진출해서 2번, 9번. 여기에 복병은 5번. 5번이 복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11번 축에 2번, 9번을 우선적으로 노리고요. 5번 맛빛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오늘 인기마 접전 경주가 두세 개 경주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마지막 경주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이 6경주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봐도 별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주를 분석하면서는 오히려 정말 능력 없는 마필들 이런 경주가 정말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까다롭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정말 딱 보는 순간 소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매지가이처럼 딱 3두의 마필만 보였습니다. 바로 4번 화랑신화, 그리고 9번 웨이팅 포유, 여기 10번 서기 플래시. 싹 다 나머지는 한 수 아래의 마필들입니다. 한 수 아래의 마필들. 제가 그냥 이렇게 전적표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매주 마필의 서울 부경 군별로 해가지고 경주 마네킹을 저 나름대로 계속 업데이트한다 말씀드렸죠. 저는 레이팅 보질 않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저에 따른 마필의 능력평가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4번 화랑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세 번째 경주를 치렀고요. 최근에 두 번 경주 연속 입상인데 나쁘지 않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능력 마간의 접전 경수 제가 뭐를 보냐면 기수, 부담 중량, 훈련 강도, 병력을 보는데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안장이 조금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감량을 받았다. 그 정도로 훈련 강도 또는 준비 과정의 믿음이 상당히 강한 마필이 4번입니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마필로 이 마필을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인정이고요. 그리고 9번 웨이팅 포유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 승급한 다음에는 한동안은 약간의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직전에 준우승을 하면서 일단은 결실을 맺었고요. 이 마필 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서기 플래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2회 마필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능력에서 좀 밀리고요. 그나마 참고사항으로 이제 능력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1번 글로벌 여신과 2번 우승강자 2뒤의 마필이 그나마 최근 대비해서는 훈련에서 특히 우승강자는 직전부터 이게 좀 감지가 왔는데 물론 이제 훈련은 무조건 강한다고 해가지고 마필이 변화를 무조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훈련을 강하게 한다는 거 뭐냐면은 정말 이 마필 안 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 정말. 최선의 정말 강도르게 한번 해본 다음에 뭐 마필이 체력으로 되건 안 되건 간에 어차피 퇴사할 마필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일단은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하거나 두 번째는 정말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훈련을 강하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1번, 2번이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좀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요 마필들은 제가 참고사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뭐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 고민은 뭐냐면 4번, 9번, 10번 끝납니다. 끝나는데 과연 이게 축을 어려운 마필을 믿고 갈 것인가? 아마도 현장에서도 이거는 인기순위 1, 2, 2위, 3위 그대로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축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99대 그래도 이제 능력을 좀 믿는다라면은 역시 4번 마필이 아닐까. 4번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세게 인정하고요. 여기에 뭐 9번 마필도 최근에 체중 변동치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단 현장 체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4번, 9번, 10번의 범죄에서는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고요. 그나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폭탄 배당마 조금은 눈길이 가는 마필들은 이제 1번, 2번 이 마필들이 이제 훈련 패턴 특히 2번 마필이 최근에 뭔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예사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사항 여러분들 이 마필은 한번 고배당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6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서이고요. 저는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자 이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노리는 복병이 있으면은 그 마필을 들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 쭉 훑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근데 이 경주는 제가 복병의
이거는 인기순위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복병의 복병을 저는 좀 한방 주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주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보시면은 날라랑 닥터콩돌이 같은 경주에 치렀었죠. 거의 능력이 엇비슷했고요. 그러니까 날라랑 닥터콩돌이는 좀 비슷비슷하다. 이 마필의 능력이.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로라는 마필 거의 코차 대결 또는 4분의 3마 신차 대결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라트도 모로라 마필과 거의 능력이 엇비슷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월드 포인트 모로라는 마필 모로라가 어떤 마필 외곽에 11번 게이트에 있는데 모로라는 마필과 2분의 1 마신차 그러니까 이 마필들은 거의 같은 경기 치르면서 그것도 월등했던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하게 능력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의 마필이 있긴 한데 자 먼저 말인 2번 날라라는 마필이 인기 마필이죠. 자 물론 이제 날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야말로 추입성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인데 직전에 편성은 강했었죠. 저는 근데 직전에 걸음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서는 조금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이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타임은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도의 수준을 뛰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날라라는 마필이 만약에 초반에 좀 빨리 붙어줬으면 그러니까는 거의 추임력이 있다가 후미권에 있다가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붙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더 빨리 붙었습니다. 이 마필이. 생각보다는 좀 더 일찌감치 붙었고요. 그래서 와 이거 종반에 정말 재밌겠다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이게 붙은 만큼 종반에 그러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봤을 때는 저는 인정합니다만 충마로서는 강력한 믿음은 좀 쉽진 않다. 저는 유력하게 봅니다. 거의 주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날라라는 마필을 약하게 봐서 저평가해서 이 마필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절대적인 타이밍으로 봅니다. 바로 이 아델플라이라는 마필. 제가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일단은 아델플라이가 직전의 내용을 한번 제가 말로만 설명드려 보면 걸음 자체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중반의 D심은 1400m였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실 부분이 뭐냐. 직전의 경주는 4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4등급 아닙니다. 5등급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이 아델프라는 마필이 너무 잘 뛰어서 일단은 이 경주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다음 경주, 바로 이번 경주였는데 과연 이 마필이 또 점핑줄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제 5등급 레이스에 나왔을 때 거리가 어떻고 부담 중량을 얼마나 받을까? 이게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5등급에 추천하고 있고요. 거리는 1600. 좋죠. 그러니까는 등급이 4등급에 선정했던 마필인데 현재 5등급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1400. 뛰었던 마필인데 추임마가 1600입니다. 그리고 부담 중에 이게 관건이었는데 52에서 54.5. 저는 이 경주가 이제 기존의 5등급이 돼 있다 보니까 질전에 잘 뛰어가지고 이게 부담 중에 5등급 나오면은 상당히 높겠다라고 했었는데 저에 따른 예측은 정말 최적입니다. 54.5km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상대 마필과 경쟁이 됩니다. 또한 주요 마필과 부담에 비교해봐도 높지가 않습니다. 한 수 위의 상대들 그것도 강한 상대들과 대결을 펼치러 선전했던 마필이었는데 부중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종집으로 방점을 딱 찍었습니다. 스포를 무려 8바퀴로 정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마필은 상금을 벌 수밖에 없다. 또한 준비해야 되는 마필이다. 정도현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마필이 인기 순위를 놓고 보니까는 4위 정도, 5위 정도 예측이 되네요. 저는 이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욱더 땡큐입니다. 10번 마필을 제가 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번 마필.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죠. 능력과 여건이 좋습니다.
그냥 뭐 저는 배당이 좋다고 해서 노리지는 않습니다. 돼야지만이 마필이 그 다음에 배당이지 적중이 우선이죠. 적중. 자, 그럼 이제 말 7번 런닝 워리어 마필. 런닝 워리어가 26초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단은 공백에 따른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런닝 워리어의 능력에 51.5kg의 부담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정말 노려야 됩니다. 만약에 외곽에 아델플라이라는 마필이 안 나왔다면 이거는 7번을 놓고 가도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찬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담력의 이점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런닝 워리어의 능력을 나름대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정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담력이면은 이거는 되겠다. 저는 그에 따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중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노려야 되겠다. 부담 중량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괜히 부담 중량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이게 균등하게 우승의 기회를 주려고 부담량 책정을 하는데 그래서 부담량 잘 봐야 됩니다. 런닝 워리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10번, 7번의 이 조합이 다 복병마들이죠. 근데 저는 이 조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2번 날라, 그리고 5번 바베라트, 그리고 9번 월드 포인트. 우선 저는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을 보이네요. 이거는 뭐 환수가 되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겠고 저에 따른 몫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누림수는 다 오픈했습니다. 10번 그리고 7번입니다.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5번, 9번 정도가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10번, 7번을 우선적으로 해서 2번, 5번, 9번을 안고 가셔야 된다. 누림수는 10번, 7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경주 저는 A급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A급은 3개를 준비했습니다. 강공약 5개 중에 A급이 3개인데 제 이번 경주는 두 번째 A급이고 마지막에 A급 메인입니다. 첫 번째 급은 말씀드렸듯이 2경주에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2경주, 8경주, 9경주 이번 경주가 두 번째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얼핏 보면은 뭐야 이거 인기마 그냥 순서대로 4도의 마필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5번 디먼 스파이 3등급에 검진했죠. 간단하게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 아르코트루스 엄청나죠? 3연속 준우승에 이번에 승급전 외곽에 7번 라운드 알리 3연속 입상에 이번에 승급전 그리고 1번 트라이엄프 킹 항상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 이게 인기순위 1위, 2위, 3위, 4위입니다. 자, 먼저. 자, 그러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아마도 최근에 인기를 모았을 때도 이 마필은 접평을 했었고, 어쨌든 간에 운 좋든 이 마필을 노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마필을 노린 적 없습니다. 계속 타이밍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운 좋뜸은 3등급에서의 기복 있는 성적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강한 편 세순 마필은 잘 뛰었던 성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마필은요. 그리고 선행 선입 취입이다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의 선행을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운주뜸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이 마필 접평을 받고 있는데 이 경주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8월 18일 요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운주뜸은 빠릅니다. 선행력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딱 비교가 되는 마필이 있죠. 8월 18일. 당시에 6등을 했던 마필이 트라이엄프 킹.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고 인기순위 4위가 예측이 됩니다. 이 마필과 직전에 대결을 펼쳤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담 중량이 트라이엄프 킹이 53.5. 운주뜸이 57이었습니다. 훨씬 더 불리했었죠. 운주뜸이.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냥 순위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운주뜸은 선행력 마필이었는데 따라가서 트라이엄프 킹과 거림이 어땠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느리지 않았는데 이때 최근 경기수였나요? 그쵸. 좀 더 밀어가지고 선행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스타트는 정말 좋아하는 그냥 따라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스킵하겠고요. 파란색 모자입니다. 이 마필. 그리고 참조적으로 봤을 때
트라이언프 킹은 바로 뒤에 있죠. 요 마필입니다. 가리네요. 2번 옆에 요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이게 트라이언프 킹.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시점까지 바로 붙었죠. 이게 운주뜸이고 파란색. 이게 트라이언프 킹인데 이 걸음만 놓고 보면은 트라이언프 킹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트라이언프 킹이 무조건 걸음을 이겼어야 됩니다. 왜? 운주뜸은 선인형 마필인데 따라갔었고 부담력이 무려 57이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딱 횡대 대결을 펼칩니다. 여기서는 이제 10번이 앞서 있죠. 그런데 종반의 걸음을 딱 보시면은 스킵하겠습니다. 딱 이게 운조뜸이고 이게 트라이언프 킹입니다. 운조뜸이 이겼습니다. 오히려 뒷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트라이언프 킹이 인기인지 4위인데 과연 이 마필이 운조뜸이라는 마필한테 이길 수 있을까? 현재 운조뜸은 54kg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보면 그러면 운조뜸의 마필은 여기서 확인이 된 부분이 3등급에서 저평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강판서에서 이 마필은 잘 뛰었다. 저는 이 마필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다. 따라가도 뒷심 있는 마필. 직전에는 출발부터 따라가면서 그냥 거의 동력 없이 레이스를 그냥 끝냈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54kg의 부담 중이야.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는 이 마필이 선행강공 기대가 됩니다. 무조건 이건 앞선에 붙습니다. 못해도 선입전개. 그러면은 종반에 가능합니다. 운조뜸. 자, 그 이유가 현재 보시면은 라운드 알리는 마필이 좀 빠르죠. 선행 선입이고 근데 이 마필 승급전입니다. 게다가 1600 거리 경험이 직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1800m로 있습니다. 첫 경험이죠. 1800 경험이 없습니다. 아르쿠투루스 최근에 상승세고 1800을 최근에 꾸준히 뛰어봤지만은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뭐랄까 좀 시원하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우승 마필가 7마신, 3등 마필가 2마신 차이밖에 안 났고 이때는 좀 시원하게 이겼네요. 근데 직전에도 나름대로는 준우승. 그러니까 최근에 뭐랄까 좀 임팩트 있게 우승을 하고 승급한 게 아니라 계속 준우승에 승급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제가 볼 때는 좀 변수로 보이고요. 또한 아르쿠투스란 마필과 라운드알레 마필이 만만치 않게 빠른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S1F 타임을 비교해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운주뜸의 S1F 타임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주뜸의 저는 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마필의 3등급의 경험이라든가 1800의 경쟁력 마지막으로 54kg의 부담 중이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다른 신인 기수가 탔다면 저는 이 마필 추천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용락 기수 엄청나게 정말 자신감 있게 말머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갑니다. 9번 마필. 그래서 이 편성이 디먼 스파이, 라운드 알리, 아르쿠투루스, 트라이언프 킹 만만치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주뜸이 이 여건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마필이 약해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이 마필 나름대로의 거리라든가 선행 찬스라든가 부담 중량 이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를 타이밍으로 봅니다. 또한 7번과 3번이 나름대로서는 상승세의 마필이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3등급의 검증이 안 된 마필들입니다. 승급전이고요. 이게 5등급, 4등급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4등급, 3등급 분명히 이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3등급, 2등급 엄청나죠. 2등급, 1등급 쉽지 않죠. 그래서 4등급의 3등급 승급전도 검증이 필요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여러모로 9번 운전도는 저는 한번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찬스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가 A급 메인으로 추천드렸던 골드리아 마필 그 마필이 절대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저는 타이밍을 제대로 찝었고요. 이번에는 9번 운주 으뜸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이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림수는 9번입니다. 운주 으뜸 그리고 우선주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당연하게 5번 3번 7번 이 마필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9번을 세게 본다는 뜻이고 여기 뭐 1번 마필까지 9번을 추구해서 5번, 3번, 7번, 1번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누림수는 말씀드렸듯이 9번이다. 운주뜸을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확실히 좀 있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7, 8, 9경주가 다 이게 배당이 메리트 있는 경주인데 자 마지막 경주도 노림수의 마필을 오픈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대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여러 뒤의 마필이 역시 딱 얼핏 보면은 인기 순위는 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본 브라보 함양의 선행 가능성, 그리고 금화구 포인트의 상승세, 서던킹의 종반의 취임력, 여기에 상승세의 8번 스텔루나, 그리고 뭐 플라잉 리걸 정도 이 5대의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비스틀리아 마필, 비스틀리. 비스틀리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죠. 4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그리고 단거리 추입. 저는 1200거리의 비스틀리가 추입력이 상당히 좀 좋긴 합니다만 1400거리가, 그러니까 1400 이하의 거리라면은 그 어떤 여건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마필이 뭐 부산 광역시장배를 뛰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그냥 출전의 의의가 있었고 전혀 뭐 기대를 못했던 마필이었고요. 1600, 1800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1400 이하의 거리에서 4등급의 여건에 정말 고로창 교수가 기사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부담 중량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이마필은 봐줘야 됩니다.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6월 9일이었죠. 이때 나이스데이 스페셜리어로 골든웨이브 편성 강했습니다. 한센 콜드골도 있었고요. 잘 뛰었고요. 4위를 했고 추임력이 좋았었죠. 뒷심회력 좋았습니다. 산홍타임이 36초대였죠. 아마도 그쵸. 지원F 타임이 13초대. 빨랐습니다. 결승전만 200m 타임이 13초대, 600m 타임이 6초대. 빨랐죠. 그리고 나서 이마필이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 추천합니다. 뭐 기대치를 가지고 추천시키지는 않았겠죠. 출전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경주에 57을 짊어지고 한 템포 쉬어갔고 직전에 54를 짊어지고 늦추기였지만 걸음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4kg의 부담 중이야. 저는 이 타이밍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기 11번 비스틀리는 무조건 강공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강공을 한다면 이 편서에서는 무조건 되는 여건입니다. 비스틀리.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그래서 항상 마필을 분석하면서는 이제 최근에 4번의 전적표만 거의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저평가를 하는데 오랜 기간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사이즈인지를 안다라면은 이 편성은 절대 이 마필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마필을 잡는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 연구를 좀 했구나.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한테 자아도취돼가지고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로 이 마필 능력을 4등급에서는 사이즈가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11번 비스틀리는 저는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 최근의 패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는 여건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안장이 조금은 약세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감량의 이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게다가 고로창 기수가 2번에 그래도 호흡이 있었고 그 2번의 호흡이 소위 말해서 이제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4등을 했죠. 2번 다. 그래서 비스틀리를 저는 믿고 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제가 2회 마필은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 안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 11번 마필을 믿는 순간 이미 거의 70% 이상은 많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바로 11번 비스틀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뭐 뒷다리 짚듯이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추천드려가지고 뭐 상임 대표라든가 성과를 냈던 마필도 있었고 정말 얼라이브 캡틴인가요? 정말 창피를 당했던 마필도 있는데 좋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확실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노리는 마필들은 좀 이유가 있고 그 가장적인 기본적인 중심은 능력입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는 마필은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적중에서 아니라 상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임사 때 걸음이 워낙 저는 높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서울, 부경, 제주 몇 두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모든 마필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노리고 노렸다가 아, 이건 편성 타이밍이다. 이렇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말이 설명 좀 길어졌는데 구경전은 11번 비스틀리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A급 마지막 메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혼전일 때 저는 더욱더 좀 뭐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우열이 좀 드러나 보이면은 뭐랄까 좀 맥이 좀 빠지기 마련인데 이게 혼전일 때는 한 번쯤 더 보고 더 연구를 하고 또 그럴 때 또 배당의 메리트라든가 환수의 측면에 또 메리트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적중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바인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금요일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 토요일 방송 이번 주 정말 열심히 부족함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방송 역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